이번에 강의하게 될 상경 제21번 활해서합이라고 하는 괴는 씹을 서자 합할합자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입속에 단단한 음식물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 입을 벌리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입속에 들어있는 단단한 물건을 잘근잘근 씹어서 그것을 먹기 좋게 넘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냐면 뻣뻣한 음식이 우리 입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강경하여 도저히 용납해 줄 수 없는 강경한 사람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근잘근 씹는다는 뭐냐? 바로 강경한 사람을 물렁물렁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형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해서합계는 형벌을 위주로 상징된 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씹을 서자가 들어가는 것은 입을 소위 턱 속에 입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상징화하기 때문에 마치 살레이라고 하는 괴 속에 하나의 단단한 양이 목에 걸려 있는 것처럼 입에 걸려 있는 것처럼 생긴 상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입속에 단단한 음식물이 있으면 우리의 입이 합해지지 못하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가 벌어지게 만든 사람들을 없애어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서로의 간격을 조장하고 이간을 조장한 자들을 바로 강경한 인물이라 하는 것이고, 단단한 음식물과 같은 사람들을 형벌로서 제거하여 우리는 다시 편안한 입을 만드는 것처럼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서합의 형벌의 처리로 사회를 융합시키는 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활해서합이라고 할 때 씹다라는 것은 우리의 턱으로 씹어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이 어떤 것이냐, 이 괴를 보면 바로 이 가운데 하나에 단단한 물건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불편하게 하는 음식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람의 턱이냐, 바로 살레이깨, 이 살레이깨가 턱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턱이라고 하는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에 공간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턱과 위의 입술로서 모든 음식을 씹어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입의 구조인 것입니다. 살레이깨가. 그리고 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적에 어떤 것이 움직여서 음식물을 씹느냐, 아래턱이 움직여서 음식물을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산이기 때문에 위의 턱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턱이 우리는 오르내리면서 음식물을 씹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턱의 구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턱 속에 음식물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입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살레 이께는 사람의 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입속에가 강경한 음식물 하나가 딱 끼어가지고 불편스럽게 하는 상이 서합의 이 양 하나가 끼어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스러운 물건을 없애기 위하여 용형 거경을 한 것입니다. 형벌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뻣뻣한 강경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부드러운 사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천지생물의 위 조물지 경자면 모든 천지가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이 방해하는 물건이 있으면 이 소리예요. 이건 쉽게 표현하면 조물주가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내 일을 방해한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하느냐? 필용 바로 레전 격박지하고 반드시 바로 우레와 천둥을 통해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박살낸다 이 소리예요. 하늘도 그러듯이 성인 치천하에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유위민지 경자면 백성들에게 이 뻣뻣하니 강경한 방해 요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백성들에게 강경이었고 그러면 경자가 뭔 뜻이 되면 쉽게 이해가 돼요. 해칠해자 백성에게 해악을 끼친 자가 있으면 이것은 필형 형옥 단죄지라 반드시 형벌과 감옥에다 구속을 시켜서라도 이걸 단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와 같이 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레와 번개라 하는 것은 이거 천지지 경하고 천지에 강경하여 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형옥은 뭐냐? 이거 천하지 경야라 이 천하에 해가 되는 자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존재이다. 이렇게 해서 활해서합계는 형옥을 즉 형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벌이란 뭔 뜻이냐? 여기에 거경했지만 거해 뜻입니다.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는 상이 활해서합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간 이후의 유소합이라 가히 살펴본 이후에 거기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합할 부분이 있다. 여기에 합자가 합할 합자 뜻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지 서합계로 뒤이어 받는다. 레전이 합의장이라 천둥이 치고 번개불이 반짝반짝해야 이게 두 가지가 합해 놓으면 더욱더 빛난 것입니다. 바로 우레 천둥 소리는 번개불이 치면 더 소리가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천둥 소리가 치면 번개불은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종합함으로써 더 빛난 것입니다. 이게 형벌을 하는 데는 뭐가 중요하느냐? 첫째, 삼음삼량이면 뭐가 돼요? 형벌에는 강과 유가 중도를 지켜야 돼요. 형벌이란 유에서도 안 되고 너무 강해서도 안 돼요. 형벌이 너무 강하면 포악한 정치로 넘어가는 것이고, 형벌이 너무 유하면 기강이 물란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이라는 것이 강과 유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삼음삼량이라고 하는 강유가 균등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형벌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형벌을 사용하는 자는 하동상명, 아래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러면서도 밝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세 번째로 넘으면 뭐가 되느냐? 형벌이라는 것은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죄목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중도를 얻는 것이 형벌을 쓰는데 가장 고귀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형지도, 형벌을 사용할 때의 이 도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체로 보면 중허지 중에 중허라는 것이 이 세 개의 음이 딱 있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우일 강요가 구사라는 하나의 강요가 마치 턱 속에 어떤 강경한 음식물이 딱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말하면 유고는 음으로서 양자리에 거하니 비록 그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것이 강유가 중도를 얻음으로써 옥사, 이 옥이라는 것은 형벌, 이 형벌을 사용하는데 이로운 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합은 형하니, 자, 서합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재간직계입니다. 사이를 벌려놓은 자들을 제거하는 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이가 있게끔 벌려놓은 자들을 없애는 궤인데 그래서 씹어서 합하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서가는 형하니 왜 형통하느냐? 바로 이렇게 이간질하고 간격을 벌려놓은 자를 없앴으니까 형통하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리용옥하니라, 바로 형벌을 쓰는 것이 이롭느니라.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방해한 자를 처리하려면 형벌을 써야 하니까. 옥이라 하는 것은 소위 치간이 구기정야라, 바로 이 간자가 그것이에요. 서로의 사이를 만든 자를 다스려서 그 실정을, 그 정자는 진실을, 우리 진정서 그러지 않아요. 진정서. 그 실정을 제대로 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치득기정이면 그 형을 다스릴 적에 그 죄상이죠. 여기에 진실은 그렇게 되니까 그의 잘못의 죄상을 딱 제대로 얻어놓으면 형벌을 쓰더라도 천하 사람이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시속말에 유전무죄요, 돈 없으면은 무전이면 죄가 있고 유전무죄라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죄의 실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벗어나고 죄가 없는 자가 당하는 것, 이게 정자 뜻인 것입니다. 그 정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서는 설야오, 서라는 것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합해가는 과정이에요. 입으로 잘금잘금 씹으니까. 그리고 합이라는 것은 그 음식물이 분해된 것이에요. 뻣뻣했던 것들이. 물 유관자를 서리에 합지하라. 어떤 물건으로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씹어서 입이 합해지도록 만든 것이에요. 이게 불편했던 입을. 위계 상하 양양이 중화하니, 괴됨됨이 두 개의 양으로서 가운데 허하면 뭐가 돼요? 이게 살레이계예요. 이것이 가운데는 비어 있고 상하에는 두 개의 양을 가진다. 그러면 이것이 이가 나오고 이는 살레이계예요.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것이 입의 턱과 입의 형상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딱 뭐가 하나 들어붙었느냐? 바로 구사라고 하는 일양이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네 번째 자료로. 구사라는 일양이 그 사이에, 그 가운데에 딱 사이에 끼어들어 있으니 이 끼어들어 있는 것을 필설지후합이라 반드시 씹어서 입이 안 편하니까 씹어가지고 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서합이라는 문자가 괴가 되는 것이다. 기점이 당더 형통 잔한, 그 점이 당연히 형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관고로 불통이언을 음식물 단단한 것이 입에 딱 끼어 있으니까 통하지 못했는데 설지합적 형통이라 그것을 씹어서 본래의 입대로,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구사가 씹어대면 나중에 뭘로 되겠어요? 다시 본래 입이 돼 불겠죠. 양을 씹어대면 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다시 형통하게 된다.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괴는 세 개의 음과 세 개의 양으로서 강유가 딱 중간으로 절반씩 있다. 중반. 딱 반분이다. 절반으로 딱 나뉘어 있다. 그리고 아래에는 몇 개라 움직이고 위에는 밝으며, 자, 이허중께니까. 그리고 하래 상전하고 아래는 우래로서 천둥서리가 쳤쌓고 위에는 번개불이 반짝반짝한다. 그리고 번자 있게. 자, 이기면 풍내 이긴데 이 풍내 이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되면 풍내 이게서 어떤 꾀가 내려오느냐? 자, 풍내 이게서 육사의 유가, 육사의 유, 1, 2, 3, 4, 이 육사의 육이 상행, 5의 자리로 올라간 것이에요. 상행하야 이지어 5이 5로 5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러면 육사가 득기중을 해요. 중앙의 자리에 딱 가니 시지 이음 거양이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음으로서 양에 거한 것이,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이 5라는 양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비록 지위에 당하지 못한다. 항상 당자가 나오면 바로 정자. 지위의 바른 자리는 아니나 그것이 리용옥이라. 왜 그러느냐? 강유상반이니까. 강과 유가 서로 절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옥을 사용하는데 좋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딱 그랬잖아요. 강유상반을 여기서 먼 글자로 썼어요. 치옥지도는, 옥을 다스리는 도는 위험이 있어야 하고 발글명자는 이허중께로 본 것이에요. 그게 올라가 보니까 이허중이 되니까 이렇게 발금을 통해서 더군다나 중도를 얻었다. 강유가 균형을 잃은 데다가 이허중께가 돼버리니까. 고로서 득지자, 그래서 이 시초에서 얻은 자가 유기덕적 응기염야라. 그런 덕이 있으면 바로 이 그 점에 상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 공자께서 우리가 앞서 주에서 봤다시피 입속에, 우리의 입속에 어떤 음식물 하나가 끼어 있다 이렇게 보면 쉽죠. 입과 물이니까 우리의 입속에 어떤 뻣뻣한 음식물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이 서합계다. 음식물이 끼어 있으니까 우리가 불편하니까 씹어서 바로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든 것이다. 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씹을 서자가 입이 벌어져 있다면 전부 다 그 뻣뻣한 것을 씹어놓고 나면 입이 어때요? 벌어졌던 입이 다시 편하게 닫힌다가 합자예요. 이게. 그래서 음식물이 끼어가지고 입을 닫지 못하고 벌어져 있었던 것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입이 이제는 원래대로 딱 마음대로 이제 간격이 사라졌다가 합할합자예요. 그래서 이 합자 뜻은 뭐의 반대냐? 간자의 반대예요. 음식물이 사이를 만들어서 입을 쩍 벌리게 해놨던 것을 씹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입이 딱 닫혀 있다. 입이 아물어졌다. 이 뜻이 합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 궤체로 석계명이라 궤체로서 계명의 의의를 해석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서하파야 이영아니라 이렇게 씹어가지고 다시 원래의 입대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형통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썼던 것들은 주자가 본의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앞서 본의에서 이렇게 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주자가 공자의 단전을 보면서 괴사의 밑에 어떻게 줄을 쓰고 있는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을 공자께서 서하본 이영하니라 라고 하니까 주자가 본의에서 앞에서 뭐라 말했느냐. 유물이 간어 이종적위해라. 어떤 음식물이 내 입속에 사이를 둬가지고 내 입을 편안하게 다물지 못하게 음식물이 끼어 있으면 그거 해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해가 돼서 서히 합치면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음식물이 부드럽게 되어서 그게 입이 다시 본래대로 되면 그 해가 망이니 그 해가 사라진 것이니 그 해가 사라진 자리가 형통이다. 이걸 가지고 주자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강유분 하니까 주자가 뭐라고 하셨느냐. 강유가 이 분자가 뭔 분자냐. 반분의 뜻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분이라는 뜻을 삼음삼량이 강유가 딱 중간으로 절반씩 가져갔다. 이 중반이라는 소리는 그 소리예요. 딱 절반씩 가운데 중자 절반씩 중반이다. 동이명 하니까 이건 궤덕이다 이랬잖아요. 동하면서 박다. 이건 궤덕으로 말한다. 뇌전이 합이장하고 우레하고 천둥이 서로 합해 놓으니까 더 빛난 것이에요. 이게 하나보다. 그건 궤상이다. 유득중이 상행하니 바로 이것을 궤변으로 보면 아까쯤에 풍래익괴가 풍래익이라는 궤가 육사가 올라가서 육오가 되니까 바로 두 가지를 얻었죠. 바로 원래의 손괴가 육사가 올라가 버리니까 바로 이허중이 되버리죠. 이게. 여기치 양은 내려오고 음이 올라가니까 두 가지가 딱 나왔죠. 하나는 중도를, 하나는 손괴에서 이허중괴가 됐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이허중괴가 되니까 이 허중으로 되니까 이것이 바로 이괴가 나오고 이괴는 바로 밝을 명자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걸 가지고 유득중이 상행을 잡아놓은 것이에요. 이게. 주자가 딱 두 가지 관점으로 본 것이에요. 유가 중도를 얻어서 위로 행하니 수부당이나 이 말은 여기에 그대로 주자가 이랬었잖아요. 본래는 이괴의 육사의 음이 상행하야 이지오하니 위로 올라가서 오라는 자리에 이르고 보니 이것은
이음으로 거양하니 음으로서 양의 자리에 갔으니 수불당이 공자 말씀대로 비록 정의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가운데 자리는 딱 같다. 그것을 가지고 리용옥을 처리해 본 것이에요. 가운데 자리가고 이허중이 되니까 뭐가 돼요? 아래의 진꾀는 위험이 되고 위에의 이허중자는 발글명자가 나온 것이에요. 이게 거기에다가 오의 자리에 가니까 득지중. 이렇게 해서 용형지도가 형벌을 사용하는 도가 아주 최선의 방법을 얻었다가 고기함이 된다. 딱 그렇게. 이게 주자 주쓴 방법인 것입니다. 주자 주쓴 방법이 우리는 뭘 보려고 이걸 만들어 놨느냐. 글을 그와 같이 주자 주쓰듯이 봐라 이 소리예요. 주자가 이 공자의 단전을 보고 이렇게 부연해서 쓰듯이 우리가 경전을 봤을 때 이런 주자를 모델로 삼아서 경전을 이렇게 이해하라 이 소리예요. 이게 본의에 보면 궤명과 궤체와 궤덕 그리고 이상의 궤변으로 궤사를 해석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또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